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돈 봉투나 쳐받고 말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못된 것부터 배웠네. 이게 이제 돈 봉투 300만 원씩 해서 이제 20명이 나눠가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용기라는 겁니다. 예. 카톡 사찰은 오해세요. 북한식 5호 담당제예요, 이지랄. 그거 신고하는 게 새끼야. 북한식 5호 담당제라고, 이 새끼야.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이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미니 공산주의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서 여론이 악화될 거는 민주당에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당연히 알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간 거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낸 게 공산당 100주년 무슨 행사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었다. 이거 찾아내고. 그거를 지금 찾아내면 안 되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이제 헌법 정신을 이제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이제 발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전용기가 야 갑자기 헌법 말하지 마. 우리 도련님 그런 거 몰라. 아무튼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그냥 파는 것도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고 허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수준이 이 말이 되냐는 거죠. 중국 공산당의 수준에 되게 이제 근접해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민주당 전용기는 왜 말도 안 되는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1번, 얘가 무식하고 못 배워서. 2번, 친중 매국노라서 중국에서 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통할 줄 알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생활체육학과를 2017년에 졸업한 1991년 마산 출신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어떻게 알겠는가? 이 개족 같은 친국 매국노 단독 기사에 원천 소스를 제공한 게 바로 전용기이고 이 뒤에는 당연히 중국 공산당이 있겠지.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나라 팔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열받았었던 그 기사예요. 맞아요. 광복절날 이 기사가 나왔다고. 8.15 광복절날 중국 배터리를 빨아주는 이 방송을 하루 종일 돌린 연합뉴스 그 소스를 준 전용기 이런 새끼가 진짜 매국노 아니냐고. 이 소스를 준 게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란 말입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전기차 화재 139건 가운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경우는 75건으로 절반을 넘고 배터리 제조사별로 분석했더니 LG엔솔이 43건은 많고 SK온이고 그리고 중국 업체는 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유독 중국산 배터리는 위험하다는 식의 우려가 퍼졌다. 이런 식으로. 많이 팔았으니까 불이 많이 나지 이 새끼야. 만 대당 몇 대.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지. 당연히. 100만 대 팔아갖고 10대 불난 거 하고 10대 팔아갖고 1대 불난 거 같냐고. 그 두 개를 놓고 그 11개가 총 불났는데 이게 여기는 중국은 1개밖에 불 안 났고 한국 거는 10개가 불났으니까 한국 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용기가. 이 소스를 누가 줬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애들 줬겠지. 민주당이 친중 매국노 정당이 아니고 뭐냐고 이게. 그렇죠. 이 새끼가 친중 매국노 의원이 아니고 뭐냐고요 이게. 여기에 또 빠지지 않고 김필수가 이렇게 딱 등장하잖아요. 항상 등장하는 김필수. 어디가 좋고 나쁘고에 대한 결론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중국은 나빠라는 논리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왜 위험해? 애국적이지? 중국 놈한테나 위험하지 대한민국이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이 중국이 좋아도 중국 나빠라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래야지 한국계 잘 팔리는 거 아니야. 그 초안전, 겁주기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통상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만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포비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흐름입니다. 통상 문제를 일으키면 대국 중국한테 우리가 기사대기 쳐맞아가지고 뒤지니까 함부로 나대지 마라. 라는 얘기를 김필수가 한 거 아닙니까? 요번에 끝나면 이 새끼 반드시 잡아갖고 없는 제목을 창작해서라도 일단 구속부터 시켜야 돼. 긴급 체포해서 이 새끼 구속시켜야 되는 새끼라고, 이 새끼는 진짜. 전용기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개새끼야. 너 91년생이던데. 내가 90학번, 90학번이다, 10새끼야. 내가 대학 다닐 때 너는 정자였어. 대가리 피도 안 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생활체육과 나온 새끼야. 라고 제가 썼죠. 나이도 어리신 분이, 이거 좀 너무,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서는 이게 안 퍼지고요. 네. 내가 대학 다닐 때 이 새끼야, 너는 정자였어, 이 새끼야. 이래야지 퍼진다니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돈 봉투나 쳐받고 말이야. 어린 놈의 새끼가 못된 것부터 배웠네. 이게 이제 돈 봉투, 300만 원씩 해서 이제 20명이 나눠가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용기라는 겁니다. 카톡 사찰은 오해세요. 북한식 5호 담당제예요, 이지랄. 이런 말이 먹힌다는 거예요. 그거 신고하는 게 새끼야. 북한식 5호 담당제라고 이 새끼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당연히 부정선거 아니겠지만 부정선거여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저쪽에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선거가 다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이 이겼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수의 멍청한 국민이 대놓고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걸 두고만 보란 말입니까?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죠. 세상의 정의를 바로잡는 게 정치이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이기는 게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다시는 국짐의 권력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다들 부정선거 음모론 따위로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는 글을 썼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이거를 추천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229명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거 지금. 이거는 민주주의 국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선대인 경제연구소에 드글드글 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 제 그 유료 멤버십 하다가 빠져나간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건데 참 잘 나갔습니다. 니들은 돈 벌 자격이 없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버러지 같은 인간들 잘 나가셨고 다시는 이쪽으로 기웃거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파쇼 독재라고요. 공산주의자들하고는 같이 하늘 안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선대인이야. 선대인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 선대인 연구소 회원들도 다 동일한 거야. 부정선거 좀 하면 어때? 민주당 이기면 장땡이지. 부정선거 좀 하면 어때? 이재명이 이기면 장땡이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장땡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정당당하게 이길 생각을 하라고. 부정선거에 정황이 있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기든 말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말든 이 부정선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갖고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냥 어쨌든 간에 저 윤석열 쫓아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내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 자격이 없는 개돼지 가축들이라고.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주당 국민의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권자로 존재하냐 아니면 개돼지 가축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착각하는 당신은 실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반인권과 반민주를 지지하는 것이며 당신은 지금 파쇼 독재를 지지하는 것이며 당신은 지금 부정선거 범죄 집단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선대인과 선대인 경제연구소 회원들 근계당 애들이 다 이렇단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지금 쳐놓고 있다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자유와 인권 보호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게 뭐가 있고 그 절차가 민주적인 절차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꿈꾼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붕괴하고 같이 맞서 싸워줘야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국민이고 그게 민주 시민의 자세고 그게 바로 노무현 정신입니다. 이 씨발 새끼들아. 증거가 다음 주에 제시가 될 것 같아서 대통령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사 기법을 활용했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관점으로 빙의해서 쓴 추리 소설을 이번 주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은 일렉션 프라우드 사우스 코리아 2020년. 이미 2020년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가? 중화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요 분들이 다 핵심이라는 거죠. 이제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눈. 윤성근하고 이제 같이 있는 시민의 눈이 2017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털었고, 소스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아,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조혜주하고 양정철, 김어준 이렇게 이제 다 짬짬이 해서 이제 실무 작업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게 가능하게 해준 이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김명수 대법관, 부패한 좌파 법조 카르텔의 이제 핵심 역할 이제 했던 사람이고, 금순희 대법관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언제? 2020년, 24년 총선, 2022년 대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수법이 유령 투표지를 집어넣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이렇게 목격된다는 거죠. 26년 대비해서 4년 만에 무려 8.2%의 투표율이 급상승하는.
강호의 투표가 추가로 들어가서 투표율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새벽 5시 32분에 역전해서 이제 막판에 표가 쭉 올라가고 이제 뒤집어지는 바이든 스파이크라고 하는 현상이 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었고 2020년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었던 이제 그 선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동일 유형의 범죄는 동일 범죄자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다. 관련해서 트럼프가 문재인은 거짓말장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됐을까? 트럼프가 문재인이 내가 대통령 됐을 때 가장 행복했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왜냐하면은 이 2020년 이제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을 이기게 만든 형상기억 투표지. 이거를 대한항공을 통해서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지역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 전용 회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임시사무소에 사전투표기 발급기를 통해서 유령 투표지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갖다 주고 하는 개표 당일날 임시사무소에서 투표상을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해킹해서 투표 결과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시스템을 움직였던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수원연수원에 있었고요. 그게 중국인 해커 99명이었다는 거고요. 전원이 중국인 해커라고. 예. 타라오가 올린 게 이제 개헌군이 갔던 수원선거 관련이 연수원에 있던 90명은 어떻게 된 걸까? 정말 중국 해커였을까? 만약 그들이 개헌군에 의해서 구금되었다면 왜 민주당은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바꿨죠. 캐나다 선거에서 2019년, 2021년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었다. 프랑스에서도 부정선거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요. 바이든 스파이크 현상 동일하게 프랑스에서 있었고요. 프랑스는 유럽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AF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도 베를린 지방선거 전면부요. 지금 이제 총선 다시 지금 하고 있고요. 2월 15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월 15일 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대놓고 독일의 극우당이라고 불리는 사실은 극우당이라고 불리지만 상식의 정당. 그 극우당이 지금 지지율이 1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고 있고요. AFD하고 중도 보수, 우파, 기민, 기사만 합쳐도 지금 52%가 되기 때문에 세계가 극우 중심으로 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극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가 상식이고요. 극우가 진실이고요. 여러분, 극우 얘기는 칭찬입니다. 예, 극우는 칭찬입니다. 상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좌파다, 내가 중도다 이런 새끼는 쓰레기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극우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극우는 애국자고 좌파는 친중 매국노들입니다. 요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잘렸던 게 영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슬람인이 12살 영국 소녀를 강간했어요. 이 강간한 건에 대해서 네. 페이스북에다가 아 씨발 족같네 라고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아 씨발 족같네 라고 얘기했어 페이스북에. 이 사람은 15주 감옥형을 살았고요. 징역형.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 진짜 안 된다. 이제 비빈자들을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려보내자 하는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 갖고 거리에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예. 스티커를 판 사람은 2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살았습니다. 12세 영국 소년을 강간한 이슬람인이 있었어요. 1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요. 네. 감옥 안 갔죠. 왜요?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하는 발언한 사람들을 중징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거를 올리고 대한민국에도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를 몰아내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면 2년형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라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정확하게 그 글 때문에 제가 2주간 업로드를 못하게 하는 그 판결을 받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미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극우란 말입니다. 12세 소녀를 강간한 무슬림들은 중형에 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이민 못 오게 이민 절차를 엄격하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이민에 반대한 적이 없어요. 불법 이민에 반대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래서 극우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법이라도 이민자니까 다 허용해주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그게 그 내용이에요. 민주당이 소수자다라고 지정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 비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민 반대 스티커를 판매한 사람은 2년 톡이 되고 12세 소년 강간법은 180시간 사회봉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시하고 같이 있던 중국계 조폭이 한국인 패고
갔잖아요. 처벌 안 받았다니까. 본국 갔어, 본국 갔다니까. 중국인이 한국인 패면 감옥 안 갑니다. 다 훈방되고요. 집행유예 다 풀려나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패면 감옥 가서 6개월, 1년씩 살아요. 지금 나라가 그렇다고.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해갖고 민주당의 평생 수건이 차별금지법까지 포함돼 봐요. 중국인한테 야, 너 중국인 왜 나 꼬라보냐 이러면 난 감옥 간다고. 이게 혁명적인 순간인데 대한민국의 혁명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혁명의 순간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 정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식시켜 드리는 거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인식하면은 당연히 결론은 탄핵 반대를 해야 되고 중국 공산당을 몰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외교 정치에 관여할 때 기존 미디어, 레가시 미디어가 이렇게 막 쌩쌩 지랄한다는 거죠. 반대로 조지 소로스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정치에 간섭해올 때 레가시 미디어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네. 그거고 조지 소로스는 딥스테이트. 그구들이 딥스테이트를 처단하기 일부 직전의 상황이 와 있고요. 주 핵심 부분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선거.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딥스테이트의 세력을 공고해왔던 그 부분들을 지금 트럼프가 건드리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하고 사실 공동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선관위 내부자가 부정선거의 핵심이고요. 내부에서 해킹을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조작을 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가슴을 콩닥콩닥 하면서 이제 선거 결과 개표 방송을 보시잖아요. 개표 방송이 트루먼 쇼라는 겁니다. 개표를 한 그 결과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국인 해커들 99명이 숫자를 막 만들어 갖고 그걸 방송을 하게 하고 나온 숫자를 사후적으로 이제 이 유령 투표지나 형상 기억종이나 그 실물을 메꾸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예,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선거가 진행됐었다. 예. 숫자는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사전 선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선거하고 사이에 꼭 시간 있잖아요. 4, 5일 동안의 시간. 4, 5일 동안의 시간에 선거 막판에 뭔가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를 커버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팅해놓은 거하고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대선 때는 그 4, 5일 동안, 그 4, 5일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후보 단일화가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표가 윤석열한테로 온 거잖아요. 안철수가 당연히 인기 없고 몇 표 안 됐겠지만 그게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사전에 프로그램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0.7%를 가까스로 이수가 있었던 거고요. 2024년 총선은 원래는 204석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경선을 넘어갔고 경까지 해갖고 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사실 사전 약속이 돼 있었는데 경선을 못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된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찍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는 제 호소가 먹혀서 그런 거예요. 개헌선 넘었으면 진짜 끔찍했을 것 같아요. 내가 경선을 막은 결정적인 장본인이에요. 내가 아찔합니다 정말. 금수세 때문에 막판에 표심이 흔들려갖고 204에서 12석이 없어진 거라고. 국정원이 투개표 해킹이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이때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부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 맞습니다. 내부자가 한 투개표 해킹입니다. 결국은. 그 내부자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었던 거고요. 99명의 중국인 해커. 선거에 대한 청사진은 더불어민주당이 계획을 작성을 하고 중앙선거관리원이 서버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실행은 투표수를 부풀리는 유령 투표지 집어넣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원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고 가짜 투표지 투입하고 투표함 바꿔치기를 하고 요거를 하는 작업을 하는 데가 선거관리원이 임시사무소에서 한 역할이고요. 아마 주로 중국인들이 했을 거고요. 한국인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여기에 이제 못 가게 하기 위해 갖고 도어락을 다 설치해서 상주하는 중국인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관여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리를 이제 대략 뭐 1km에서 뭐 3km까지 떨어진 자리에서 만들었고요. 가짜 투표지를 이제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보내줘 하면 보내주고 그런 거.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은 재검표를 모해하는 작업을 대법원에서 한 거고요.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한 몸이고요. 대법원이 곧 헌재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법조 카르텔로 엮여져 있는.